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책에 나오는 게 공식인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공식을 가르쳐 주면 여기 나오네요. 이 공식 있죠. 이거를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형별로 하나의 공식의 유형별로 이렇게 해서 뭐 한 5, 6가지, 7가지 이렇게 유형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유형하고 또 다른 공식이 있을 거예요. 관련된 그 유형하고 여기도 유형이 있죠. 그럼 시험 문제를 실제적으로 개념이라고 설명해 주는 건 요것만 설명해 줘요. 고등학교 가서 정확하게. 근데 요거는 본인이 풀어야 돼요. 유형 문제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형과 이 유형은 연결되고 이 유형과 이 유형은 연결돼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잘 안 된다. 많이 안 된다. 드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험 문제는 그럼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유형 몇 가지랑 이 유형 연결되는 거 몇 가지랑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걷는 걸 가르친 다음에 마라톤 시험을 보내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유형들이 결국은 모여서 이 공식을 이루는데 이 공식을 다양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를 다양하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는 게 뿌리가 돼요. 그래서 빠르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 외운 다음에 문제 푸는 거 구경하고 따라서 풀고 네가 어느 정도 이해하면 이런 것도 열심히 고난도 풀어갖고 외워 그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있는 건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이게 왜 나오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단항식과 다항식이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호단자고 이거 마늘 따자예요. 마늘. 이건 호단, 한 개. 항이 하나라는 거야, 항이. 그러면 수가 딱 써있든지 문자가 딱 써있든지 그러면 한 개의 항이라는 뜻이에요. 항. 그러면 숫자가 써있는데 문자가 써있는데 딱 한 개만 써놓은 항이냐? 아니다. 3x 이렇게도 하나의 항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왜? 이거 곱하기로 이루어졌으니까. xy 이렇게 줘서 하나 항으로 보겠다 이런 거예요. 곱으로만 이루어졌으면 그럼 곱만 항이냐? 나누기는 자, 더하기의 연속은 곱하기고 곱하기의 연속은 지수입니다. 자, 빼기의 연속은 나누기고 나누기의 연속은 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반대로 하면 나누기로 역수를 곱해서 반대로 만들잖아요. 더하기 반대가 빼기잖아요. 자, 더하기를 표시할 때 빼기 3 하면 더하기가 되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 x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면 빼기 했는데도 그죠? 음수가 있어도 덧셈으로 되죠. 이런 것처럼 이게 곱이면 나누기로 이루어진 것도 하나의 항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왜? 여기에 단항식 또는 다항식의 합이 돼야 돼. 합이면 그러면 차도 다항식이 되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325 하면 3 곱하기 x가 10이라면 300. 자, 20. 300 더하기 20. 뭐라고요? x가 10이라면 300이죠. 더하기 20이죠. 그 다음에 5죠. 5. 이거는 2승, 이거는 1승, 요거는 x의 0승. 이렇게 해서 이거는 1의 자리, 이거는 10의 자리, 이건 100의 자리가 되죠.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근데 300원에서 20원을 빼고 5원을 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차도 되고, 자, 곱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누기도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응? 자, 그런데 여기서 단항식, 다항식의 항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 문자가 같거나 아니면 차수가 같은 거. 항, 뭐라고요? 항? 혼자 독립돼서 존재해요. 하나의 요소예요. 한 개. 하나, 요소. 혼자 존재하는. 그러면 요게 같은 것들이 돼야 돼요. 항은. 그래서 같은 걸 뭐라 그래요? 동류항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동류항. 같은 종류의 항. 자, 3x제곱은 뭐라고요? 300원이죠? 5x제곱은 500원이죠? 그러니까 3x제곱 300원과 500원 하니까 8x제곱이면 8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 그런데 이 동류항은 같은 종류의 항이니까 같은 종류의 항까지 같은 요소가 있는 것끼리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동류항끼리. 됐어요? 그러니까 자, 단항식은 뭐예요? 항이 한 개야. 그런데 여기 3x를 보세요. 3x는 어떻게 돼요? 3x는 곱하기로 되어 있죠. 3 곱하기 x. 곱하기는 더하기 연속이죠. 이걸 다시 쓰면 3을 x번 더해도 되고 x 더하기 x 더하기 x 이렇게 해서 뭐라고요? x를 3번 더해도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1차 항, x 1차 항들이 3개니까 x의 3항, 3x. 그래서 이게 개수가 뭐라고요? x가 3번이라는 횟수가 되는 거예요. 횟수가 되니까 이 x 더하기 5x를 하면 x를 3번 더했다가 x를 5번 더해. 그러니까 x라는 같은 문자야. 그러니까 이걸 뭘로 쓸 수 있어요? 7x. x를 7번 더하면 되잖아. 라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표를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기초적으로. 자, 이걸 문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개수라고 해요. 개수. 그럼 개수는 뭐냐? 형수 C, 개수 C. 자, 형수는 나보다 더 형의 아내. 개수는 내 동생의 아내. 개수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문자 말고 두 번째.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항식과 다항식, 이게 많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합차로 연결됐어. 왜? 이거 봐. 325. 이렇게 숫자를 쓸 때는 숫자를 이렇게 위치에 따라, 자리에 따라 쓰지만, 이거는 1의 자리, 이거는 10의 자리, 이건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숫자로, 식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x 이렇게 쓴다고. 이걸 전개식이라고 해요. 전개식. 숫자를 이렇게 식으로 만든, 전개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이라고 해요. 다항식. 다항식은 뭐냐? 이렇게 단항식들이 더해지거나 빼져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325라고 쓸 때 이렇게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쓰는 것처럼 전개식으로 표현해줘. 그러니까 합으로 나타냈지, 자릿수를. 됐어요? 그랬을 때 당연히 그러면 차수는 뭐냐? 차수. 차원이 다른 수야. 차수는 뭐예요? 묶은 횟수예요. 이 지수를 뭐라 그래요? 차수라고 그래요. 자, A의 3승. 그러면 이게 몇 차원이라고요? 3차원이라고. A를 3번 연속 곱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해요? 지수라고 해요. 지수가 뭐야? 지시하는 수. 뭘 지시했어? 곱하기의 연속이 지수야. 곱하기를 연속 몇 번 했는지. 그게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나오자. A를 M번 하고 곱하기 A를 M번 하니까 횟수죠. 이건 두 개가. 그러니까 횟수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뭐라고요? 지수. 그럼 요거는 뭐라고요? 밑은 뭐라고 그래요? 진법이라고. 진법.
이게 몇 진법이냐. 자, 소인수 분해할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워요.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 더 이상 계산해요? 안 해요? 더 이상 계산 안 합니다, 이제. 2의 3승, 3의 2승 했을 때. 왜 안 하냐? 이거는 2진법이고, 이게 3진법이에요. 소인수 분해는 뭐라면? 소수인, 인수로, 나누는 수로, 분해하는 거. 그게 소인수 분해예요. 소수인 약수로, 뭐라고요?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거. 곱의 형태로 나타내주는 거. 그런데 이건 2씩 묶어서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를 3번 곱한 거고, 이거는 3을 2번 곱한 것이니까, 이 미시 일치가 안 되면, 진법이 일치가 안 되면 더 이상 계산을 안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써있는 이 지수를 10진법으로 보면 이런 거야. 10의 0승. 1의 자리예요. 모든 것에 A의 0승은 뭐라고요? A의 0승은 1입니다. 이 A라는 숫자가 뭐가 되든 똥이 되든 삼각형이 되든 이게 건물이 되든 0승하면 다 1이 됩니다. 1. 10의 0승, 10의 1승 한 번 묶었죠? 그럼 미시고 진법인데 이건 지수예요. 지수는 뭐라고요? 지시하는 수, 횟수를 지시하는 수라고. 뭘 지시했어? 연속의 횟수. 더하기에 연속하는 횟수. 7x는 x를 7번 더해라. 횟수처럼 이 지수는 이 밑을 A를 10을 한 번 묶었다. 10을 2번 묶으니까 10 곱하기 10 해서 100. 10을 3번 묶으니까 10 곱하기 10 해서 1000. 이 위에 있는 이 숫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지수예요. 지수.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데 자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 초등학교 때 센티미터의 1승, 센티미터의 2승, 센티미터의 3승 이렇게 배웠어요. 이거는 가로, 세로 오른쪽 가면 플러스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제곱이에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당연히 이 곱하기의 의미에는 직각이라는 게 있어요. 직각. 각 R 90도 직각. 그래야 넓이가 나와요. 센티미터의 3승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있습니다.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러면 나가는 방향이 이거는 한 가지. 좌우로. 이거는 뭐라고요? 가로 세로 두 가지. 이거는 뭐라고요?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세 가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차수는 뭐냐? 나아가는 방법. 뭐도 돼요? 자릿수도 돼요. 자릿수. 아니면 곱한 기준의 수. 자, 여기서 보면, 요거 봐요. 1의 자리, 이거는 뭐라고요? 10의 자리, 이건 100의 자리죠. 이건 묶음의 수도 돼요. 묶음의 수. 자릿수, 기준의 수, 묶음의 수. 그러니까 묶음의 수가 높을수록 뭐라고요? 묶음의 수가 높을수록 여러 번 묶어서 차수가 높은 거죠. 그거를 차수, 묶음의 수, 기준의 수, 자릿수, 나아가는 방향. 자, 어떤 애가 나아가는 방향, 어떤 애가 쟤는 4차원 손해야 그러죠. 생각이 4가지 방향으로 나가. 보통 애들은 한두 가지 하는데. 이해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나아가는 수, 차원의 수, 차수, 차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높은 차원부터 쓴 거예요. 요 위에 요거 보세요. 325. 높은 차원부터 썼죠. 그래서 보통은 다 이렇게 내림차순, 내려가면서 차수를, 이 차원의 수를 내려가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2547 하면 2000원 더하기 500원 더하기 40원 더하기 7원 이렇게 쓰죠. 높은 자리부터 이렇게 써나려간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내림차수예요. 됐어요? 자, 그럼 오름차수는 가끔 가다 그냥 거꾸로 써주는 거예요. 7원 더하기 뭐라고? 40원 더하기 500원 더하기 2000원 이렇게 써주는 것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오름차순? 왜? 낮은 차수부터 계산할 때 쓸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면 반대로 이것도 같이 함께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일상적으로는 내림차순만 거의 씁니다. 98%, 99%가.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다항식도, 자, 식.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럼 식은 뭐냐, 식? 자, 어떤 수가 있으면 이 수를 문자로, 수에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쓰죠. 이런 것처럼 수를 문자로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문자로. 수를 대신해서 썼어요. 그럼 수의 계산을 하는 것처럼 이 문자의 계산하는 걸 식이에요. 식. 문자의 계산. 됐어요? 수의 계산도 식인데 문자의 계산을 식으로 만들어서 썼어요. 식. 그러니까 이 문자가 통하면 뭐도 통해야 돼요? 수도 통해야 돼요.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A, B, C가 있어요. 다항식. 그러면 이 식도 되지만 뭐도 된다고? 수도 된다고. 이게 3 더하기 5야. 3 더하기 5. 3 더하기 5. 3 더하기 5면 여기에는 뭐라고요? 5 더하기 3으로 해도 되죠? 그죠? 이거는 뭐라고요? 3 곱하기 5면 뭐라고요? 5 곱하기 3으로 해도 되죠? 여기 사이에는 점이 생략되는 거예요. 문자를 연달아 썼을 때는 문자와 문자 사이에 점이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되냐? 이게 왜 되냐? 자, 더하기는 이렇게 돼요. 0부터 출발해서 0에서 3을 가요. 3을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플러스 5니까 오른쪽으로 5칸을 가요. 이렇게 5칸을. 그러면 8이 됩니다. 됐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5 더하기 3은 먼저 5를 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칸을 가요. 플러스 3으로. 그러면 8이 됩니다. 상관없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5는. 3 곱하기 5는 이 가로부터예요, 항상. 가로에 3개 있어요. 3. 그 위에 이런 3개씩, 뭐라고요? 3개씩, 요 첫 번째가 식입니다. 3개씩 있는 게 5번입니다.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3 오면 이게 전체가 15개입니다. 그럼 5, 35는 뭐냐?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 1개죠. 1개. 이건 2개. 이렇게 3개죠. 맞아요? 그래서 5개씩 묶은 게 몇 번이에요? 3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뭐라고요? 세로 곱하기 가로가 돼서 면적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 결과는 10으로 똑같은데 요거는 뭐라고요? 3을 5번 도와야 돼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요거는 5를 3번만 더하면 돼요. 5 더하기 5 더하기 5. 그러니까 과정은 달라요. 왜 과정이 달라졌냐? 가로 곱하기 세로가 세로 곱하기 가로가 됐으니까. 자, 됐나요? 자, 다음은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뭘 바꾼 거예요? 자리를 교환한 거예요. 자리를. 뭐라고요? 자리를 교환한 거예요. 자리를 교환한 거예요. 자리 교환 법칙이에요. 자리 교환. 이런 건 없지만 내가 만들었어. 자리 교환 법칙. 그러면 결합 법칙은 뭐냐? 순서 결합 법칙이에요. 순서 결합 법칙. 앞에부터 먼저 도해도 되고 뒤에부터 도해도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더하기만 있어요. 더하기만. 여기는 뭐가 있어요? 곱하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의 방법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더하기야. 이게 더하기인데 이건 빼기는 안 되나요? 빼기도 돼요.
여기 곱하기인데 나누기는 안 되냐? 나누기도 돼요. 0으로 나누는 거 빼고는. 자, 여기에 더하기인데 여기 빼기 하면 안 되나요? 되잖아요. 빼기. 이렇게 이 b 안에다가 b를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b다. 그러면 되죠. 상관없죠. 이렇게 된 거 계산해봤죠. 중학교 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다 보면 이 플러스로 여기는 나왔지만 b가 마이너스 3은 여기 마이너스로 나와도 상관없죠. 됐어요? 자,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리교환 법칙 더하기끼리 곱하기끼리 순서 결합 법칙도 더하기끼리 곱하기끼리죠. 더하기와 곱하기가 한꺼번에 있을 때는 뭐라고요? 차원 분배 법칙이에요. 뭐라고요? 차원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배분 법칙. 분배 법칙, 배분 법칙. 이런 거예요. A에다가 B 더하기 C. 여기는 곱하기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더하기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 가로가 차원 결계예요. 차원을 넘어서 A, B 더하기 이렇게 A, C 이렇게 써주는 걸 뭐라 그래요? 분배 법칙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공통인 인수인 A가 같아요. 인수가 같아요. 공통인수 A를 빼주면 남은 거 B 더하기 C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 이런 과정이 있고 공통인수를 이렇게 묶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곱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인수를. 그럼 인수분해. 이거는 곱해줬죠. 그럼 곱셈 공식. 뭐라고요? 이거는 곱셈 공식. 요거는 뭐라고요? 인수분해. A하고 B, AC에서 A를 나눠줬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나누기의 성질이고 곱셈 공식은 곱하기의 성질을 해서 곱하기로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해주라고 곱해주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차원 결계에 있는 거를 다 영향을 받는데, 그럼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자, 3 곱하기 7이 있다고 쳐봐요. 이거는 횟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3을 하고, 곱하기 하고 7을 2번 하고, 더하기 5번 하면 되죠. 7번이면. 그러면 3을 몇 번 해야 돼요? 2번. 3을 몇 번 해야 돼요? 5번. 해서 가운데 더해줘야죠. 그래서 3이 7번이 되죠. 자, 이 공식이 왜 발생하는지 알겠어요? 어?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뭘로 해보라고요? 숫자로 해보라고.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직접 확인해서 아 원리가 이렇구나 하고 확인해봐도 되는데 아이들이 문자만 그냥 외우고 그냥 그렇대 하고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숫자를 대입해서 다 해보라고. 이 나중에 곱셈 공식도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로 넘어서 해보라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된다고. 이게 왜 나오는지도 설명을 하겠지만 어디서 많이 활용하는지도 설명을 하겠지만 숫자를 넣어서 해보라는 거죠. 됐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한 길에 이것까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더하기 연속이 곱하기 연속이 지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를 이거 몇 번이라고 했어요? 이거 지수는 횟수라고 그랬죠. 횟수. 반복한 횟수, 곱한 횟수. 그러니까 A를 n번 곱했고 곱하고 A를 n번 더했대. 그러니까 횟수를 그냥 더해주면 되지. 이해되세요? 응? 근데 이거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곱해줘요? 해봐. A의 제곱이란 게 있어. 그게 A라고 그래. 대문자. 근데 A의 3승이래. 그러면 A 대신에 뭘 써야 돼? A제곱을 써줘야죠. A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제곱 이렇게 3번 써줘야죠. 결국에는 A제곱이 3번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제곱이 3번이다. 그러면 제곱이 횟수니까 그냥
2 곱하기 3 하는 게 좋죠. 그래서 A의 6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횟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A의 M하고 A의 N은 이렇게 나누기가 나오면 이렇게 분수처럼 돼요. 나누기. 맞아요? 요거는 횟수고 이것도 횟수죠. 그럼 같은 횟수는 약분되겠죠. 그러면 위에하고 아래가 약분되면 다 약분돼갖고 1 되겠죠. 맞나요? 또 이 위에 게 많으면 여기가 A가 2번, 3번이야. 여기 A가 2번이야. 그러면 횟수로 이거는 뭐라고요? A를 몇 번 써야 돼요? 2번. 이 위에는 몇 번 써야 돼요? 3번. 그럼 같은 횟수끼리는 1 돼버려야 되겠죠? 같은 횟수는 없어지겠죠? 이렇게 약분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큰 수에서 3에서 2 빼는 남은 것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 횟수만. 왜? 이렇게 빼준다? 무슨 뜻이냐? 약분했다. 약분해서 n번만큼은 약분해서 없어진다. 됐어요? 그럼 이거는요. 여기가 A의 4승이고 여기가 A의 2승이면 2번씩은 약분해서 없어지죠? 횟수가. 그럼 이건 2번씩은 없어지고 2번만 남죠? 그래서 A의 2승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4에서 2 빼갖고 여기다 쓴 것처럼 돼요. 아래다가. 그런데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요게 1은 A의 0승이랬죠. 맞아요? A의 0승 여기는 A의 2승 이게 나누기니까 이거는 A의 0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 0은 원래 안 써주는 거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꼭 이렇게 뒤집어 1이 있을 때 뒤집어 갖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마침표 찍고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10분의 1 10의 1승분의 1 10의 2승분의 1 요거는 10의 3승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거 배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도 지수예요. 1보다 작은. 됐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런 것도 숫자를 넣어보면 되게 쉬워요. 6의 2승이래요. 그러면 몇이에요? 36이죠? 응? 그러면 이걸 2하고 3으로 나눠요. 2 곱하기 3으로 나눠도 되죠? 이게 2승이죠? 그러면 한 개만 해버리면 4, 32 하면 안 되죠? 36이 나와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요거랑 이거, 2하고 이거, 2에 하면 2의 제곱은 4가 되죠? 3의 제곱은 9가 되죠? 맞아요? 36 나오죠? 66, 36.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 결계가 되면 두 개 다 적용해야 돼.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차원 결계가 되면 두 개 다라고 했죠. 공평하게. 자, 이것도 차원 결계가 됐으니까 두 개 다 붙여야죠.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A, B를 n번 연속해서죠. A, B 한 번, A, B 두 번, A, B 세 번. 당연히 A 개수도 늘어나고 n번, B 개수도 n번 늘어나잖아. 왜? 가로끼리, 분모끼리 곱하고 A의 3승, 분자끼리 곱하고 B의 3승. 그럼 똑같잖아. A, B의 숫자가 NN. 됐어요? 어? 당연히 나누기는 0으로 나누면 안 되고, 어떤 거를 0으로 나누면 기준량이 없어요. 기준량이 없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이라고.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A, B는 실수이고 실수기만 하면 돼. 실수. 허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실수는 안에는 뭐냐?
이게 무리수이던 유리수이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MN이 자연수일 때, 자연수 아닐 때도 나중에 배워. 별건 아니야. 이건. 됐어요? 자, 지금 뭐뭐 배웠어, 이렇게. 다항식부터 해서 이것까지 배웠는데, 에? 나중에 여기에 곱셈공식 이런 거 한꺼번에 쭈르륵 다 곱셈공식의 변형까지 쭈르륵 한꺼번에 다 할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 다항식을 이루는 각각의 단항식이 항이래. 하나의 항, 하나의 요소. 차수, 개수, 상수항, 항 이런 거 했죠? 근데 다른 건 다 했어도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복습하면서 정리하면서 나중에 이 곱셈 공식까지 같이 할 겁니다. 어떤 학생이 졸고 있어서 수업 그만합니다.